아버지 혹은 어머니 또는 남편, 자식 등 가족들이 폭군인 경우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신체적 학대가 없는 경우를 다룰 거예요.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누군가가 고통을 주고 있다면 저는 일단은 전화 통화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화 통화로는 오해할 수 있어서 피하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 대상이 폭군인 경우,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순응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평소와 다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학대의 정도가 더 거세지거나 아니면 놀라면서 수긍하거나 상대방 반응이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잦아들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대화를 먼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런저런 다른 방법들보다는 최대한 멀리 떠나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 성인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대처법들을 시도하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신중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많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대처 방법을 다룬 영상이 제 채널에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대처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한번 듣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뭔가를 가르쳐 주면서 무지함을 일깨워 주세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이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대안을 알려주면서 그걸 몰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세요? 요새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사과를 잘한다던데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래요. 자존감 높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잘못이 없어도 숙일 줄 알고 미안하단 말도 잘한다던데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의 허풍을 섞어서라도 끝까지 단호하게 말하시고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절대 잘못을 먼저 시인하거나 사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세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나르시시스트들이 한 행동을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내가 적어도 방어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경고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위험한 행동을 막아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과 행동으로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부드럽게 수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방어하고 막아야 하죠. 상대방이 말을 중간에 끊으려고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잘못된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단호한 목소리로 맨 마지막 단어까지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이 기어 들어가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나약한 것으로 보여져서 효과가 없어요. 상대방이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말을 다 하셨으면 다짜고짜 상대방을 칭찬하는 멘트로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좀 칭찬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부자연스럽더라도 그냥 뭐든지 칭찬을 해주고 이 칭찬이 끝나면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직접 만나더라도 절대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말고 그냥 막 칭찬부터 해주세요. 뭐라도 괜찮으니까 칭찬할 멘트들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눈앞에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 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가 이런 거를 참 잘한다고 얘기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폭군이 다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냐고 뭘 그런 걸 지금까지 기억하냐고 말하세요. 아주 능청스럽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듯이 말하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세요. 아니면 다짜고짜 다른 주제를 꺼낸다든지 상대방을 갑자기 칭찬을 해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그냥 평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상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로만 두세 번 정도 뭔가를 가르쳐 주고 좀 괜찮다 싶으면 전화 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 앞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는 절대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두려움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잠깐 단호하게 가르치고 나서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칭찬해 주세요. 지나간 얘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바쁜 척하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계속 뜬금없는 칭찬만 해주세요. 절대 사과는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세요. 폭군들에게는 여러분이 인맥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폭군이 생각하기를 얘는 친한 사람이 많구나, 굉장히 바쁘구나, 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바쁜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특히 가능하다면 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인맥이 넓어서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해 줘야 해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행동하면 주변에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고 협상하세요. 누구누구에게 얘기해봐야겠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물어보겠다며 바로 전화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딴 얘기만 하다가 끊으셔도 됩니다. 민망할까봐 일부러 그 말은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폭군의 평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칭찬받은 일, 잘한 일들을 사소한 것이라도 꼭 얘기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색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화법들을 생활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가족인 경우에는 칭찬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칭찬을 하시고 또 폭군이 정말 뭔가를 잘했다든지 했을 때만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 아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니 생각보다 쉬운 방법은 아니죠. 웬만한 갈등은 감수할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시고 자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폭군이 무슨 말을 하든 뭘 느끼든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찬찬히 제 채널에 더 많은 영상들을 시청해 보시고 이 폭군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서 상황을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많이 좋은 편이죠. 약간만 좀 더 무뚝뚝해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감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큼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경찰들이 평소에는 평화로운 사람들이지만 범죄자를 대할 때만은 무섭게 돌변하죠. 이처럼 폭군을 대할 때만큼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필요한 만큼 조금만 그대로 보여주면서 정서적인 경찰이 되어 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범죄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배려하면서 대화만 하려 들면 그들은 하던 짓을 절대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서서 경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극단적이고 힘든 상황, 이미 신체적 학대가 벌어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외의 대처법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